네, 중동 정세가 경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공습과 미사일 보복으로 무력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정세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지금까지 쭉 봐오시면서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각국이 두 양국이 지금 점점 고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 미사일 공격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란이 그 작년에도 두 차례 그 대규모 공습을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기네들의 명분을 밝히고 그다음에 그 명분에 맞게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군 시설 아니면 정보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이거는 우리의 자위권 발동이다라는 걸 했는데 지금 첫 번째 그 공습 이후에 계속해서 이란이 하는 공습은 지금 하이파 이번에는 정유 시설 또 노리고 들어갔거든요.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군 시설에 대한 그래서 그 이란이 그때 당시에 할 때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민을 좀 분리해서 우리는 시오니스트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갈 때까지 갔다. 우리도 지금 더 이상 물불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이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은 이스라엘 그 사회에 대한 혼란도 우리가 이 전쟁을 공격을 통해서 이뤄내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라서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더 확전이 될 경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성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공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해서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전략적으로 이게 좀 높은 수준의 전략의 공격인가? 왜냐하면 지금 최근 들어서 다양한 수뇌부들, 이란 군의 수뇌부들이 지금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으로 조금 성공의 가능성이 낮은 그리고 유익도 별로 덜한 공격들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잘못해서 이게 우발적으로 확전이 되고 할 수 있는 거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그럼 있어서. 말씀하시는 어떤 에너지 시설, 뭐 가스전과 미사일 시설을 공습한다라는 부분은 전략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어떤 판단이십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그쪽을 공격을 했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게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이란의 서부 지역에 미사일 방공망과 미사일 방어 시설을 다 공격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란의 이란의 그 영공을 다 이스라엘이 접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고 이미 상당 부분 이스라엘에게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란이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공격은 탄도미사일 공격 외에는 특별한 그 카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공이 뺏기면 이란의 그 미사일 공격도 그 반감이 되거든요. 이미 이란 영공에서 이스라엘이 다 격추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란이 그 조급함에 그 미사일을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쪽에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이스라엘이 그 방공시설을 공격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핵무기와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아예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건 핵 위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란의 그 국가 전복 그러니까 그 지금의 그 집권층의 전복을 위해서 나름 정지 작업을 하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방공망은 그런 시설을 당한 거고 이란 그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이제 내부에서부터 그 흔들기 위한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사회가 그 오랜 전쟁을 통해서 되게 피폐해지고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의 에너지 공급이나 수급망까지 공격을 해서 그런 것이 이란 국민들한테 직접 타격이 간다. 그러면 결국은 그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란 정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이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전략적 의도로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고조를 시키고 있고 공격을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군 수뇌부를 좀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작전도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 말씀드린 그래서 네. 이란이 지금 그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조악스럽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방위적으로 어떤 내가 왜 이 지역을 목표를 하고 타겟을 하는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금 산발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은 지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란이 이게 미사일 타격이 성공한다 한들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타격하고 있는 것인가에서부터 조금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수뇌부가 상당수 부분, 그러니까 20명이나 되는 고위급 장교들이 다 장성들이 이렇게 다 사살된 것이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미흡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평하는 전문가들이 지금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떤 이제 흐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과 같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을 텐데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경우의 수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결국은 그래서 지금 좀 복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스라엘은 지금 명확합니다. 지금 첫 번째 그 공격을 했던 것은 국제사회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던졌죠. 이란의 핵이 국제사회의 위협이다. 그래서 나탄즈 핵시설을 공격했고 이란 핵 무기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장성들을 없앴고 예. 그다음에 그 이란 핵 과학자들을 우리가 없앴다라고 갔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공 시설을 파괴함으로써 그리고 인프라 시설을 파괴하면서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어떤 단계? 그 벨리앗 파키 시스템, 이란의 신정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체제, 지금 지도부를 지금의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넘어갔는데 예. 그거를 반대로 공격하는 이란 측은 조금 그게 좀 모호합니다. 과거에는 시오니스트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쪽 부분에서 너네들을 힘들게 하겠다 하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공격들이 감행됐는데 지금은 좀 너무 산발적으로 뭐 하이파나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텔아비브나 다양한 그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데 우려하는 건 이거죠. 이제 이란이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 더 이상 자기네들도 그냥 맞고만 있을 수 없으니 우리가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그널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광인 전략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전체적인 전면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이제 저희가 지금 지금 헷갈리게 이렇게 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요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나름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점점 고조를 시켜가고 있는 반면 네. 이란은 그런 전략적 목표가 없는 산발적인 공격들이 지금 되고 있다. 지금 그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확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보실 때 뭐 전면전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전면전으로 번질, 이제 지역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쥐도 궁지에 물리면 문다. 그래서 이란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돼서 그게 가장 큰 위협인데 만약에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행위자라고 이란을 놓고 볼 때 이란이 전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가장 전면전을 쓸 수 있는 카드는 대리전, 소위 말해서 저항의 축 세력들을 이용한 공격, 그리고 그 미사일이나 이런 비대칭 전력,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한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공격이었는데 우리가 다 주지하다시피 저항의 축 세력은 거의 다 형해가 됐습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한 공격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영공을 다 지금 제공권을 다 장악한 지금 상황, 그리고 지금 아이언돔이나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지원을 해서 그 방공 시스템이 잘 갖춰진 이 상황에서는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 전에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 아니면 후티를 이용해서 아덴만을 막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정말 이란이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 대한 미국 기지를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다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이겁니다. 전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격이 감행될 텐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위해서냐라는 거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공격은 아닙니다. 그건 네.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으니까 모든 카드를 다 써서 그 산화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의 그 정권은
그러니까 이란이 망하진 않습니다. 이란은 계속 있는 국가인데 이란의 지금 현 그 벨리앗 파키 시스템의 정권, 그러니까 신정 민주주의 체제 정권은 전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너무 이란이 궁지에 몰려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게 어떤 확전 그리고 좀 더 전쟁에 고조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우려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주요국 반응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충돌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뭐 작전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 충돌은 끝내야 된다 뭐 이런 입장들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게 국제정치의 냉혹함이죠. 양 국가가 자기의 국익에 맞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의 경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로 자기가 국제사회에서 밀려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이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많은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국제사회의 중재자로서 야, 이 두 분쟁은 잘못된 거야. 우리가 평화 협상을 해서 이렇게 하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하나의 행위자로서 나오려고 하는 시도고 예. 미국의 입장은 이겁니다. 어찌됐건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올해 4월부터 오만에서 이란과 미국의 그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핵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사용했던 거는 강압 외교였거든요. 당근과 채찍. 너가 협상을 임해서 하면 이 협상을 줄 건데 안 그러면 너 더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공격할 수도 있어 했던 건데 이 당근과 채찍 전략이 잘 통하려면 이 채찍이 실제로 신뢰성이 있는 채찍. 너 말 안 들으면 공격이 간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늘 말하는 게 60일 안에 니네들이 변화가 없으면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60일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를 풍겨. 그래서 지금 메시지도 계속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봐봐, 우리가 얘기한 거 하지? 너 이스라엘한테 공격당했지? 너 지금 이런 상황이 됐지? 너 요번에도 말 안 듣고 우리가 지금 제안하는 협상을 안 받으면 더 큰 피해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압 외교의 그 어떤 핵심 A to G를 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쥐를 궁지에 몰더라도 나갈 수 있는 출구를 열어주고 몰아서 원하는 협상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그 열어주는 출구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이란에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해서 이거를 협상을 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란이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래 죽기 전에 마지막 산화하자라고 하면 이게 좀 큰 문제, 그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국은 자기네들의 이익에 극대화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외교 정책을 하고 있고 근데 과연 이것이 잘 먹힐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은 핵 협상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 어떻게 좀 전개가 되냐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아직 그 핵 협상이 끝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이 이란한테 제안할 수 있는 아주 그 소위 말해서 바게닝 칩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 이란아 이걸 받아 너네들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이제 포기해. 그 대신 니네들이 이거 포기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거를 다 정지시켜 줄게 라고 하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과연 그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정도의 그 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 나름 이게 지금 쇳불도 단김에 빼서 거의 자기네들이 정말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란 그 지금 정권을 무너뜨릴 이 목전에 와 있는데 지금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해서 멈출 수 있을지는 또 미지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게 걱정이 되는데 지금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지막 안을 던지는 거죠. 예.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춰주겠다. 그 대신 너 이란 핵 포기하고 협상을 받아라. 그래서 이게 해준다면 다시 평화가 올 거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세한 중동 정세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